아우라그룹 펜트하우스 연회장의 호화로운 공간은 서울의 네온 사인 불빛 위에 떠있는 별개의 우주 같았다. 부드러운 클래식 재즈 선율이 퍼져나가며 크리스털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상류층의 우아한 대화 소리와 어우러졌다. 얼음 조각상부터 네덜란드에서 수입한 순백의 작약 꽃집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듬어져 있었다. 하지만 이 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인 한서연에게 그 완벽함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금빛 세 장에 불과했고, 그녀 자신은 그 안에 갇혀 경매에 팔릴 날만 기다리는 카나리아 신세였다. 그녀가 입고 있는 은빛 드레스는 유명 디자이너의 작품으로 수천 개의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어 움직일 때마다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반짝였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그저 차갑고 무거운 족쇄일 뿐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재벌가의 영예다운 차분하고 고상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가면 뒤에서는 영혼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서연아,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꽂혔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계모이자 현재 아우라그룹의 회장인 박수진이었다. 그녀는 우아한 블랙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시베리아의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웠다. 잠깐 나 좀 보자꾸나. 박 회장은 명령조로 말하며 연 회장 구석에 있는 프라이빗 라운지로 향했다.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군중 속을 헤치며 박 회장의 뒤를 따랐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길을 열어주며 부러움과 존경이 섞인 미소를 보냈지만 그 누구도 그녀가 지금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심정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방음 처리가 된 라운지의 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음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박 회장은 소파에 앉지 않고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실루엣은 권위적이고 냉혹해 보였다. 오늘 저녁의 의미를 알고 있겠지? 박 회장이 등을 보인 채 물었다. 아우라그룹과 태영건설의 협력 강화를 위한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서연은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박 회장은 콧방귀를 뀌며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경멸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런 교과서적인 대답을 들으려고 부른 게 아니야. 너도 이제 26이다. 언제까지 철없는 아가씨 행세를 할 셈이냐. 태영건설 오 사장의 아들 오진환 상무, 오늘 널 위해 저 자리에 와 있다. 인물도 좋고 배경도 확실하지. 두 사람이 결혼하면 아우라와 태영은 단순한 파트너를 넘어 한 가족이 되는 거다. 이보다 더 확실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어디 있겠니? 서연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다. 오진환. 이름만 들어도 역겨움이 치밀어 오르는 남자였다. 여자 문제와 약물 스캔들로 신문 사회면을 장식했던 인간 쓰레기. 그런 자와 자신을 엮으려는 계모의 의도를 모를 리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박수진은 자신의 친아들, 즉 서연의 의부소빠인 한태민을 후계자로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리고 재능은 있지만 아직 기반이 약한 서연을 치워버릴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정략결혼이라는 이름의 합법적인 추방이었다. 싫습니다. 서연의 입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나왔다. 저는 제 인생을, 제 결혼을 사업의 도구로 팔지 않겠습니다. 박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내 인생 네가 누리는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잊었나 보구나. 네 아버지, 즉 내 남편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아우라그룹 덕분이다. 넌 그저 상속녀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거저받았어. 이제 그룹을 위해 네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할 때다. 제 임무는 아버님의 유지를 받들어 아우라그룹을 더욱 훌륭한 기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팔려가는 게 아니라요. 저는 지난 3년간 전략기획팀에서 제 능력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서연이 맞섰다. 증명 네가 한 일이라고는 네 아버지의 후광에 기댄 채 몇 가지 보고서를 쓴 것뿐이다. 이사회 임원들이 널 공주님이라고 부르며 어르고 달래주는 걸 실력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박 회장은 서연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다. 선택은 네가 해라. 오진환 상무와 결혼해서 아우라 그룹의 안주인으로 살아가든가 아니면 지금 네가 가진 모든 것, 네 명의의 주식, 이 펜트하우스 법인카드 전부 내려놓고 빈손으로 이 집에서 나가든가. 그것은 최후 통첩이었다. 서연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 그녀가 지켜야 할 모든 것이었다. 이것을 포기하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배신이었다. 하지만 오진환 같은 남자와 평생을 엮이는 것은 스스로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었다. 결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민이가 내 자리를 대신할 거다. 그리고 넌 한서연이라는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되겠지. 이 바닥에서 인맥도 돈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야. 박수진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의 턱을 들어 올렸다. 생각할 시간은 오늘 밤까지다. 파티가 끝나기 전에 오 상무에게 가서 긍정적인 대답을 하렴. 그게 네가 살 길이야. 박 회장은 말을 마치고 유유히 라운지를 나갔다. 혼자 남은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숨이 막혔다. 이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사방의 벽이 자신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도망쳐야 해. 그 생각 하나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대로 있으면 질식해 죽고 말 것이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 완벽한 화장. 하지만 눈동자는 길 잃은 짐승처럼 공포에 떨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아버지의 회사를 저런 악독한 여자와 무능한 아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이 질식할 것 같은 함정에서 벗어나야 했다. 서연은 라운지를 나와 다시 연 회장으로 들어섰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이명처럼 들렸다. 저 멀리 여러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추잡한 농담을 던지고 있는 오진환의 모습이 보였다. 그를 보는 순간 서면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그녀는 눈에 띄지 않게 움직였다. 한 웨이터의 쟁반 위 와인잔을 일부러 팔로 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뜨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잠시 그쪽으로 쏠린 틈을 타 그녀는 비상구 쪽으로 몸을 날렸다. 하이힐을 벗어 손에 들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맨발로 달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직원용 엘리베이터가 있는 후미진 복도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건물 밖으로 나간다 해도 박수진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막막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바로 그때였다. 괜찮으십니까?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값비싼 브랜드의 옷을 입지도 화려한 액세서리를 하지도 않았다. 그저 몸에 잘 맞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존재감은 이상할 정도로 뚜렷했다. 소란스러운 파티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깊고 고요한 눈동자가 그녀를 담담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은 그가 전략기획팀 소속 직원인 강지욱이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항상 조용히 자기 일만 처리하고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 유령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사람이었다. 그의 눈에는 동정도 호기심도 없었다. 그저 무심한 관찰만이 담겨 있었다. 바로 그 무심함이 서연의 머릿속에 미친 생각의 불꽃을 튀겼다. 아드레날린과 절박함이 뒤섞여 하나의 탈출구를 만들어냈다. 이 남자다. 이유는 없었다. 그저 본능적인 직감이었다. 저 고요한 눈동자 뒤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숨겨져 있을 것 같았다. 서연은 숨을 가다듬고 그에게로 똑바로 걸어갔다. 그녀의 맨발이 차가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저기요. 강지욱은 대답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마른 입술을 축이고 평생의 용기를 끌어모아 말했다. 혹시 아내가 필요하세요? 그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찌푸려졌다가 펴졌다. 놀란 기색은 아니었다. 마치 예상치 못한 변수를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서연은 그의 침묵에 초조해져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저와 결혼해주세요. 지금 당장이요. 복도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거절당할 것이다. 미친 여자 취급을 받거나 비웃음을 사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당할 것이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그녀의 귓가에 들려온 대답은 그 모든 예상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좋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낮고 분명한 목소리였다. 서연은 번쩍 눈을 떴다. 그녀의 눈앞에 서 있는 강지욱은 방금 전과 똑같은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는 표정이었다. 마치 오늘 날씨가 좋군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태연하게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의 승낙 이후 흐른 1초의 시간. 그 찰나의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서연의 머릿속을 채웠던 절망과 분노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당혹감만이 남았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왜 자신의 미친 제안을 받아들인 걸까? 하지만 그런 질문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방금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탈출할 단 하나의 열쇠를 손에 넣었다는 사실이었다. 비록 그 열쇠가 어떤 문을 열게 될지는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강지욱의 좋습니다 라는 한마디는 혼돈에 빠진 한서연의 세상에 떨어진 닷과 같았다.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그는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잡았다. 그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고 강했다. 가시죠. 어딜요? 서연이 멍하니 물었다. 결혼하러요.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그녀를 이끌고 직원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1층 로비에 도착하자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정문 대신 후문으로 향했다. 마치 이 건물의 모든 동선을 꿰뚫고 있는 사람처럼.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는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 세웠다. 서연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의 뒤를 따라 택시에 올라탔다. 가장 가까운 구청으로 가주세요. 지금 바로 혼인신고가 가능한 곳으로요. 지욱이 차분하게 목적지를 말했다. 택시가 밤의 도시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동안 서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보며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되새기려 애썼다. 광기 어린 반항심에 생전 처음 본 남자에게 결혼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그 남자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동의했다. 이제 그들은 정말로 결혼을 하러 가고 있었다. 이것은 해방일까 아니면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일까? 그녀는 옆자리의 남자를 힐끗 쳐다봤다. 강지욱. 그는 미동도 없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옆모습은 조각처럼 날카로웠지만 표정은 호수처럼 고요해서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아들인 걸까? 돈 아니면 다른 꿍꿍이라도 있는 걸까? 구청에 도착하자 지욱은 익숙하게 서류를 챙겨 서연에게 건넸다. 서연은 펜을 든 채 잠시 망설였다. 이 종이 한 장에 자신의 이름을 적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그녀의 떨리는 손을 본 지욱이 나지막이 말했다. 지금 망설이면 박 회장에게 돌아가 오진환과 결혼해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서연의 망설임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녀는 오진환의 추잡한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박수진 회장의 차가운 눈빛을. 그들과 함께하는 삶보다는 차라리 이 낯선 남자와의 도박이 나았다. 그녀는 결심을 굳히고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써 내려갔다. 강지욱 역시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기재했다. 담당 공무원은 늦은 밤에 찾아온 이 기묘한 커플을 의아하게 쳐다봤지만 직업적인 태도로 묵묵히 서류를 처리했다. 마침내 혼인관계 증명서 위에 쾅하고 공식적인 도장이 찍혔다. 그 소리는 서연의 심장에 거대한 낙인처럼 박혔다. 이제 그녀는 법적으로 강지욱의 아내였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서연은 갓 발급된 따끈한 증명서를 손에 든 채 만감이 교차했다. 무서운 해방감과 함께 깊은 불안감이 밀려왔다.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낯선 사람의 손에 맡겨버린 것이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연회는 끝나 있었지만 거실의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폭풍 전야처럼 차가운 분노에 휩싸인 박수진 회장과 그녀의 아들 한태민 상무가 서 있었다. 어딜 싸돌아다니다 이제 오는 거냐? 태민이 먼저 소리쳤다. 그의 얼굴은 술기운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박 회장은 말없이 서연을 노려봤다. 그 눈빛은 서연의 변명 따위는 들을 가치도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녀는 앞으로 나서며 손에 든 증명서를 두 사람 앞에 내밀었다. 어머니 말씀대로 했습니다. 제 짝을 찾아 결혼하고 오는 길입니다. 박 회장의 시선이 증명서로 향했다. 배우자 강지욱이라는 이름을 확인한 그녀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졌다. 태민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듯 증명서를 빼앗아 들고 소리쳤다. 강지욱, 그게 누군데? 전략기획팀에 있는 그 유령 같은 놈 아니야. 한서연, 너 미쳤어. 이런 근본도 없는 놈이랑 결혼을 해. 박 회장은 곧 냉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서연을 무시하고 그 뒤에 조용히 서 있는 지욱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자인의 이름이 강지욱이라고 했나? 대체 무슨 속셈이지? 우리 서연이에게 뭘 바라고 이런 짓을 벌이는 건가? 돈 원하는 액수를 말해보게. 이 결혼 없던 일로 해주는 대가로 얼마면 되겠나? 그것은 노골적인 모욕이었다. 하지만 지욱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그저 박 회장을 조용히 마주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이 박 회장을 더욱 자극했다. 태민이 지욱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다. 이 자식이 감히 우리 엄마 말을 무시해. 너 같은 벌레는 여기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할 수도 있어. 그 순간 지욱이 처음으로 움직였다. 그는 태민의 손목을 가볍게 잡았을 뿐인데 거구의 태민이 악소리를 내며 뒤로 물러섰다. 지욱은 힘을 거의 쓰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한태민 상무님, 지욱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저는 외부인이 아닙니다. 한서연 씨의 법적인 남편이자 이 집의 일원입니다.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보기 좋지 않습니다. 가족 누가 내 놈이랑 가족이야. 배업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욱은 박 회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회장님, 늦은 밤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서연 씨와 제가 합의해 결정한 일입니다. 이제부터 서연 씨에 관한 모든 문제는 저와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태도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박 회장은 지욱의 그 대담하고 흔들림 없는 눈을 보며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저런 눈빛은 돈 몇 푼에 움직이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좋아, 아주 좋아. 박 회장은 분노로 입술을 떨며 말했다. 네가 선택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우리 아우라 그룹의 사위 자리가 얼마나 가시방석인지 똑똑히 보여주지. 박 회장과 태민은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노려본 뒤 폭풍처럼 거실을 빠져나갔다. 그들이 사라지자 팽팽했던 긴장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어색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서연은 비로소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지욱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주방으로 가서 물 한 잔을 가져와 그녀 앞에 테이블에 놓았다. 고마워요.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미안해요. 당신을 제 문제에 끌어들여서. 당신이 끌어들인 게 아니라 내가 들어온 겁니다. 지욱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서연은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경황이 없었다. 그녀는 전략가였다.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문서를 열었다. 우리 사이에 몇 가지 규칙을 정해야겠어요. 서연은 빠른 속도로 혼인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제1조본 혼인은 상호 필요에 의한 계약관계이며 법적인 부부관계 외 어떠한 감정적 교류도 요구하지 않는다. 제2조 부부로서의 대외적인 역할, 공식 석상 참석 등에는 충실히 임하되 사적인 공간에서는 서로의 생활을 침범하지 않는다. 각방을 사용한다. 제3조 어떠한 경우에도 신체적 접촉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4조 계약 기간 동안 남편의 역할을 수행하는 대가로 한서연은 강지욱에게 매월 5천만 원을 지급한다. 제5조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외부로 발설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모든 책임은 위반자에게 있다. 제6조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 후 쌍방 합의해 조용히 이혼 절차를 밟는다. 그녀는 계약서를 프린트해서 지욱에게 건넸다. 그의 동기가 돈이라고 확신하며 그가 금액 부분에서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 예상했다. 지욱은 계약서를 들고 조용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내려갔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다. 한참 후 그는 테이블 위에 펜을 들었다. 그러나 그는 금액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는 대신 제4조 전체에 2줄을 그어버렸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무슨 짓이죠? 이 조항은 필요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럼 당신은 뭘 얻죠? 돈 때문에 결혼한 게 아니라면 대체 왜? 지욱은 펜을 놓고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가 처음으로 그녀의 영혼을 꿰뚫는 것 같았다. 저는 돈 때문에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단지 이 집에 머무를 방 한 칸 그리고 대외적으로 제 행동을 믿어달라는 것뿐입니다. 그의 대답은 서연의 모든 예상을 벗어났다.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졌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면 그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 위험한 게임에 뛰어들었단 말인가. 결국 계약서는 4조가 삭제된 채로 서명되었다. 서연은 집사에게 손님용 침실 중 가장 좋은 곳을 지욱의 방으로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날 밤 자신의 방으로 배정된 호화롭지만 낯선 침실에 들어선 강지욱은 문을 잠갔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 틈으로 거대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마침내 무표정한 가면이 벗겨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계산적인 표정이 드러났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고 평범해 보이는 휴대폰을 꺼냈다. 특수 암호화된 번호폰이었다. 그는 단 한 줄의 메시지를 작성했다. 둥지에 진입했다. 관찰을 시작한다. 전송 버튼을 누른 후 그는 가방에서 암호화된 소형 외장 하드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아우라 그룹의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뭉칫돈이 빠져나가는 흐름도. 그리고 그 모든 화살표의 끝은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박수진 회장. 강지욱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한서연과의 결혼은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계획해온 작전 중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 최고의 기회였다. 그는 적의 심장부, 바로 그 둥지 안으로 들어오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티켓을 얻은 것이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강지욱과의 기묘한 결혼 생활이 시작된 지 2주가 흘렀다. 한서연의 펜트하우스는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갑고 팽팽했다. 두 사람은 한 집에 사는 정중한 이방인이었다. 매일 아침 8시 거대한 대리석 식탁의 양끝에 앉아 말없이 아침을 먹었다. 지욱은 토스트와 블랙커피, 서연은 요거트와 과일. 그들 사이에는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 외에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식사 후 지욱은 평소처럼 아우라 그룹 전략기획팀의 평사원으로 출근했다. 그의 등 뒤로 신데렐라 혹은 로또 맞은 놈이라는 비아냥과 노골적인 저기가 쏟아졌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마치 방금벽이라도 두른 듯 그는 모든 소음을 차단하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서연은 그런 그를 관찰했다. 강지욱이라는 남자는 분석 불가능한 변수였다.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서재에서 복잡한 경제 전문지와 해외 논문을 읽었다. 그가 머무는 방은 호텔 스위트룸처럼 먼지 하나 없이 정갈했다. 그의 모든 행동은 극도의 규율과 통제 아래 있는 것처럼 보였다. 평범한 회사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서연은 전략가였다. 그녀는 사람을 분석하고 의도를 파악하는 데 능했다. 하지만 강지욱은 그녀의 분석 틀을 완전히 벗어나는 존재였다. 그의 정체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기묘한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는 마치 안개 속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손을 뻗으면 잡힐 듯하지만 그 실체는 결코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박수진 회장이 서연을 호출했다. 다음 주에 있을 아우라 재단 자선 갈라, 올해는 네가 행사의 일부를 맡아보도록 해라. 박 회장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독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가 서연에게 맡긴 것은 갈라의 가장 골칫거리인 신진예술가 후원 경매 파트였다. 매년 참여율이 저조하고 수익도 나지 않아 담당자들이 기피하는 업무였다. 서연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키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다. 그리고 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내 남편도 꼭 함께 오도록 하고, 이제 아우라 그룹의 사위가 됐으니 이런 자리에 얼굴을 비추는 건 당연한 의무 아니겠니? 의부소빠인 한태민은 옆에서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그 자식이 턱시도는 제대로 입을 줄 알까 모르겠네. 와인잔 들고 촌티나 팍팍 내는 거 아니야. 서연은 차갑게 대꾸했다. 걱정 마세요. 제 남편 상무님보다 훨씬 품이 있을 테니까요. 그녀는 덤덤하게 도전을 받아들였지만 마음속은 복잡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는 지욱에게 다가갔다. 다음 주 자선 갈래에 대한 이야기 들었죠. 참석해야 해요. 하지만 이건 함정이에요. 당신을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속셈일 거예요.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돼요. 아프다고 핑계를 대면. 지욱은 책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평온했다. 괜찮습니다.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는 익숙합니다. 그의 무심한 한마디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익숙하다고 평범한 회사원이 상류층의 화려한 자선갈래 익숙하다는 말인가? 또 하나의 의문이 그녀의 머릿속에 추가되었다. 갈라 당일 서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욱에게 최고급 맞춤 턱시도를 준비해 주었다. 그가 턱시도를 입고 침실에서 나왔을 때 서연은 순간 숨을 멈췄다. 평소의 단정한 정장 차림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는 그의 넓은 어깨와 다부진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는 어설픈 신데렐라가 아니라 원래부터 그 자리에 속했던 사람처럼 기품이 넘쳤다. 서연은 그가 자신의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싼 시계를 차고 있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두 사람이 연회장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예상대로 한태민이 자신의 무리들을 이끌고 다가왔다. 오, 재수씨의 남편 되시는 분 아니신가? 뭐였더라. 아무튼 이런 데는 처음이라 어지럽겠어. 태민이 비아냥거렸다.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값비싼 레드와인이 담긴 잔을 지욱에게 건네며 물었다. 이 와인 어떤가? 샤토마고 1982년 산인데. 자네 같은 서민은 맛볼 기회도 없었겠지. 모두의 시선이 지욱에게 쏠렸다. 그가 무지함을 드러내며 당황하기를 기대하는 눈빛들이었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러나 지욱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그는 잔을 받아 코로 향을 음미하고 가볍게 스월링한 뒤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샤토마고 82년산이 아니군요. 이건 샤토 라피트 로칠드 82년산입니다. 마고에 비해 탄닌이 더 견고하고 구조감이 뚜렷하죠. 훌륭한 빈티지이지만 지금 마시기엔 조금 이릅니다. 5년 정도 더 셀러링하면 잠재력이 폭발할 겁니다. 현재 시장 가치와 투자 수익률을 고려하면 마고보다는 라피트가 현명한 선택이죠. 그의 입에서 막힘없이 흘러나오는 전문가적인 분석에 주변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태민의 무리들은 입을 벌린 채 그를 쳐다봤고 태민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지욱은 그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잠시 후 박수진 회장이 중요한 투자자들과 이사진들을 이끌고 나타났다. 그녀는 현재 그룹이 추진 중인 제주 에메랄드 시티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이것은 박 회장이 자신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야심차게 밀어붙이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이었다.
박 회장은 지욱을 발견하고는 그를 완전히 매장시킬 생각으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아, 강서방, 마침 잘 왔네. 자네도 전략기획팀에 있으니 이 제주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해보게. 특히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에 대해서 말이야. 자네 같은 젊은이의 참신한 시각이 필요할 때도 있지. 이것은 명백한 공격이었다. 복잡한 국제금융법과 PF 구조에 대해 평사원이 알 리가 없었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지욱에게 집중되었다. 박 회장의 입계에는 승자의 미소가 걸려 있었다. 지욱은 잠시 침묵했다.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좌중을 경악시키기에 충분했다. 훌륭한 프로젝트입니다만 제안하신 파이낸싱 구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보입니다. 뭐라고? 박 회장의 미간이 좁혀졌다. 최근 개정된 바젤 II와의 국제은행 감독 기준에 따르면 역의 특수 목적법인 SPC를 통한 자산 유동화 증권 ABS 발행 시 위험 가중 자산 비율 산정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제안된 구조는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어 자칫하면 자금 조달 비용이 예상보다 30% 이상 급증하거나 최악의 경우엔 자금 조달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연 회장에는 정적이 흘렀다. 박 회장의 재무팀조차 놓치고 있던 최신 국제금융 규제를 일개 평사원이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다. 지욱은 멈추지 않았다. 대안으로는 싱가포르 국부펀드와 연계한 메자닌 대출 및 신디케이트론을 혼합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 방식은 초기 자본 부담을 줄이고 리스크를 분산시키며 이자율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 싱가포르 GAC가 한국의 친환경 부동산 프로젝트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분석은 날카롭고 논리정연했으며 완벽한 대안까지 제시했다. 투자자들과 이사들은 감탄한 표정으로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특히 평소 강직하기로 소문난 윤 이사가 큰 소리로 말했다. 놀랍군요. 강지욱 씨라 했소. 젊은 사람이 대단한 통찰력을 가졌구려. 회장님, 이 문제는 이 친구의 의견을 참고해서 반드시 재검토해야겠습니다. 박수진 회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지욱을 향해 웃고 있었지만 눈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강지욱은 그녀가 주무를 수 있는 장기말이 아니었다. 그는 잠재적인 위협이었다.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서연은 거실에 선 지욱을 향해 돌아섰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신 대체 누구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지욱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의 남편입니다.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서연은 허탈감과 분노의 주먹을 꽉 쥐었다. 그가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곧장 자신의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생전 가장 신뢰했던 전직 국정원 출신의 사설 조사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초회 실장님, 사람을 한 명 알아봐 주셨으면 해요. 이름은 강지욱. 아우라그룹 전략기획팀 소속이에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아내 주세요. 과거 가족재산, 무엇이든 좋습니다. 전화를 끄는 서연은 컴퓨터를 켰다. 그녀는 지욱이 언급했던 제주 에메랄드 시티 프로젝트의 내부 자료를 열었다. 그가 지적했던 금융구조의 허점. 그 허점 뒤에는 분명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 것이다. 박수진 회장의 비자금과 연결된 고리일지도 모른다. 서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상속녀가 아니었다. 남편이라는 가장 큰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그리고 아버지의 회사를 되찾기 위해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전쟁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복잡한 재무제표와 데이터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지만 그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최 실장의 보고는 신속했다. 하지만 그 내용은 한서연을 더욱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다. 강지욱 29. 공식적인 서류상으로는 고아 출신으로 평범한 대학을 졸업하고 몇 군데 중소기업을 거쳐 3년 전 아우라 그룹에 입사했습니다. 가족, 친척, 친구 관계 모두 깨끗합니다.
특이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서류처럼요. 전화기 너머 최 실장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 있었다. 베테랑인 그조차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는 듯했다.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서류라니요. 그의 과거 행적을 뒷받침할 만한 실질적인 증거가 거의 없습니다. 졸업했다는 대학의 동기들 중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근무했다는 중소기업들은 모두 몇 년 전 폐업한 상태입니다. 재산 내역도 평범한 직장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가씨께서 말씀하신 그 고가의 시계는 저희 쪽에서 확인해 본 결과 파텍 필립의 한정판 모델로 돈이 있어도 구하기 힘든 물건입니다. 그의 공식적인 재력으로는 절대 소유할 수 없는 거죠. 서연은 차가운 커피잔을 든 채 창밖을 응시했다. 강지욱, 그는 유령이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실체가 없는 남자.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 그녀의 집에, 그리고 이제는 그녀의 법적인 남편으로 실제하는 남자. 그날 이후 서연은 강지욱을 대하는 태도를 바꿨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피하거나 경계하지 않았다. 대신 그를 파트너로서 대하기 시작했다. 아직 그의 정체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박수진 회장의 적이었다. 그리고 적의 적은 동지였다. 그녀는 자신이 분석한 제주 에메랄드 시티 프로젝트의 문제점들을 정리한 보고서를 들고 지욱의 서재 문을 두드렸다. 잠깐 시간 괜찮아요. 지욱은 읽고 있던 책에서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이전과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마치 그녀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는 듯이 서연은 그에게 보고서를 건넸다. 당신이 지적했던 PF 구조 외에도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페이퍼 컴퍼니들의 자금 흐름이 불투명해요. 마치 돈 세탁을 위한 통로처럼 보여요. 지욱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가 찾아낸 것은 그가 이미 파악하고 있던 사실들이었지만 복잡한 회계 자료 속에서 이 정도의 핵심을 꿰뚫어 본 그녀의 분석력에 그는 내심 감탄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가 말했다. 박 회장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최소 1천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바였다. 증거가 있나요? 지욱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서연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가 과연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인물인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자선 갈래에서 보여준 그녀의 당당함, 그리고 이 보고서를 만들어낸 그녀의 집요함과 능력. 그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이 위험한 게임에 그녀를 끌어들일 시간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어 암호화된 파일을 해제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계좌 추적 데이터와 비밀 장부, 그리고 박 회장과 그녀의 측근들이 나누는 은밀한 대화 녹취록 목록이 나타났다. 이것들이 제가 지난 2년간 수집한 증거의 일부입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화면에 떠있는 증거들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아우라그룹의 자금이 어떻게 유령 회사를 통해 해외 조세피난처로 흘러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돈이 다시 박 회장과 한태민의 개인 계좌로 어떻게 세탁되어 돌아오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당신은 대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욱은 노트북을 닫고 서연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이제는 가면을 벗을 때였다. 적어도 일부는. 저는 아우라그룹의 평범한 직원이 아닙니다. 제 진짜 신분은 독립적인 기업조사 전문가입니다. 의뢰를 받고 기업 내부의 비리와 부정을 파헤치는 일을 하죠. 누가 의뢰했죠? 누가 박 회장을 조사해달라고? 지욱은 대답 대신 서연의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서연과 그녀의 아버지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전임 한 회장. 서연은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버지, 한 회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박수진 회장의 야심과 탐욕을 이미 눈치채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병이 깊어 손을 쓸 수가 없었죠. 그래서 비밀리에 저를 고용하셨습니다. 당신의 딸인 서연 씨와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아우라 그룹을 지켜달라는 것이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자
제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이런 준비까지 해놓았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박수진에게 쫓겨나 외롭게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버지의 가장 강력한 보호막 안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보호막의 실체는 바로 눈앞의 남자 강지욱이었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 그를 의심하고 경계했던 것이 미안해졌다. 그는 돈이나 다른 꿍꿍이 때문에 그녀와 결혼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이 위험한 소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어요? 당신을 시험해야 했습니다. 지욱이 솔직하게 말했다. 당신이 과연 아버님의 유지를 이을 만한 그릇인지 아니면 그저 온실 속 화초에 불과한지. 만약 당신이 박 회장의 협박에 굴복해 오진환과 결혼했다면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 예상을 뛰어넘는 선택을 했습니다. 가장 대담하고 가장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요. 그의 말에 서연은 얼굴이 붉어졌다. 충동적으로 그에게 결혼하자고 했던 그날 밤이 떠올랐다. 그녀의 가장 미친 행동이 사실은 그에게 합격점을 받은 시험이었다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의심이 없었다. 대신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박 회장은 곧 움직일 겁니다. 제주 프로젝트를 통해 마지막 한탕을 크게 해먹고 그 모든 비리를 당신에게 뒤집어 씌운 뒤 당신을 회사에서 완전히 몰아낼 계획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그 순간 서재의 문이 벌컥 열리며 집사가 다급한 얼굴로 들어왔다. 아가씨 큰일 났습니다.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서연과 지욱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박 회장의 공격이 예상보다 빨리 시작된 것이다. 거실로 내려가자 검은 양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집안 곳곳을 헤집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태민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내 동생. 이게 무슨 일일까 듣자 하니 네가 회사 기밀을 외부로 유출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있다던데. 무세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검찰에서 밝혀주겠지. 내 서재와 컴퓨터부터 샅샅이 뒤져보시죠. 수사관들이 서연의 서재로 향하려 할 때 지욱이 그들 앞을 막아섰다.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영장을 보여주시죠. 수사관이 내민 영장을 꼼꼼히 읽어본 지욱은 고개를 저었다. 이 영장은 한서연 씨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서연 씨의 법적인 남편으로 이 집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 공간, 즉 제 서재와 침실은 이 영장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제 공간을 함부로 수색할 경우 불법 사찰 및 직권남용으로 엮고소하겠습니다. 그의 논리 정연하고 단호한 태도에 수사관들이 주춤했다. 한태민이 악을 썼다. 저 자식 방에 분명 뭔가를 숨겨놨을 거야. 당장 저 방부터 뒤져. 하지만 지휘하던 검사는 지욱의 눈을 보고는 고개를 저었다. 법적으로 그의 주장은 타당했다. 무리하게 수색했다가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자신이 져야 했다. 한서연 씨 개인 공간과 소지품만 수색합니다. 결국 수사관들은 서연의 방과 서재만 뒤졌지만 당연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지욱이 이미 모든 위험한 자료들을 자신의 안전한 공간으로 옮겨놓았기 때문이었다. 한태민은 분을 이기지 못해 부들부들 떨며 돌아갔다. 소란이 끝나고 서연은 지욱에게 다가갔다.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끔찍했을 거예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지욱이 말했다. 박 회장은 우리를 더욱 압박해올 겁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관계의 남편과 아내가 아니었다. 공동의 목표를 가진 완벽한 파트너이자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동지였다. 밤늦게까지 서재에 함께 앉아 박 회장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그녀의 약점을 분석했다. 서연의 내부 정보와 날카로운 직관, 그리고 지욱의 치밀한 전략과 외부 정보력이 결합되자 그들의 공격력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해졌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서연은 지욱의 새로운 면들을 발견했다. 그는 냉철한 전략가인 동시에
그녀가 피곤해 보이면 말없이 따뜻한 차를 가져다주는 남자였다. 복잡한 데이터에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잠시 쉬라며 그녀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기도 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서재 소파에서 자료를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잠결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어깨를 감싸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희미하게 눈을 떴을 때 지욱이 자신의 재킷을 그녀에게 덮어주고 있는 것이 보였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에는 늘 있던 무표정한 가면, 대신 부드럽고 따뜻한 시선이 어려 있었다. 서연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눈을 감고 잠든 척했다.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 그 관계의 빈틈으로 어느새 이름 모를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것은 전우애와 비슷했지만 그보다 더 따뜻하고 미묘한 것이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패로 돌아가자 박수진 회장은 자신이 상대를 얕잡아 봤다는 것을 깨달았다. 분노와 함께 편집증적인 불안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아들 한태민과 핵심 측근인 재무담당 조 이사를 불러 모았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강지우, 그런 보통 놈이 아니야. 그리고 한서연 그 계집애도 이제 내 통제에서 벗어났어. 박 회장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날카로웠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 계획을 앞당긴다. 조 이사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다. 하지만 회장님, 제주 에메랄드 시티 프로젝트는 아직 자금 계획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추진하다가는 닥쳐 박 회장이 소리쳤다.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서 안건을 통과시키고 바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모든 것을 끝낸다. 이건 아우라그룹의 미래를 위한 비전 있는 프로젝트라고 포장해. 반대하는 놈들은 전부 회사를 좀먹는 구시대적 암덩어리라고 몰아붙여. 한태민은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우린 조 단위의 돈을 만지게 되는 거고 그 모든 비리장부는 한서연, 그 계집애의 이름으로 꾸며서 감옥에 보내버리면 돼. 그럼 이 아우라그룹은 완벽하게 우리 차지가 되는 거죠. 그들의 대화에는 한치의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탐욕과 권력욕만이 번들거릴 뿐이었다. 아우라그룹의 운명을 건 마지막 도박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이다. 박 회장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소식은 곧바로 서연과 지욱에게도 전해졌다. 펜트하우스의 화려한 거실은 이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전쟁 상황실이 되었다. 분위기는 극도로 팽팽했다. 이것이 마지막 승부처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그들은 밤낮 없이 일했다. 역할은 자연스럽게 나뉘었다. 서연은 아우라 그룹의 내부 사정에 대한 깊은 지식을 활용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신뢰했던 몇몇 부서장들에게 조심스럽게 연락해 정보를 수집했다. 그녀의 진심과 아버지의 명망 덕분에 몇몇 양심적인 직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박 회장의 독단적인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점들과 조작된 데이터들을 비밀리에 그녀에게 전달해 주었다. 서연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제주 프로젝트가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도박인지 논리적으로 반박할 보고서를 작성했다. 나아가 그녀는 아우라 그룹이 나아가야 할 진정한 비전을 담은 훨씬 현실적이고 수익성 높은 신사업 계획안을 밤새워 만들었다. 이것은 박 회장의 거짓된 비전에 맞설 그녀의 진정한 무기였다. 같은 시간 지욱은 자신의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를 총동원했다. 그는 암호화된 통신 채널을 통해 자신의 팀에게 최후의 스모킹 건을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박 회장이 비자금으로 사들인 해외 부동산의 등기 서류 프로젝트 허가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증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 회장이 직접 자신의 범죄 계획을 논의하는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그의 팀은 유령처럼 움직이며 전 세계에 흩어진 증거들을 하나둘씩 모아 지욱에게 전송했다. 또한 지욱은 아직 서연에게는 밝히지 않은 자신의 진짜 힘, 즉 숨겨진 대주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임시 주주총회가
반드시 소집되도록 물밑에서 작업했다. 마지막 심판의 무대를 직접 만드는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주주총회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두 사람은 며칠째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거실 테이블은 서류 더미와 식어버린 커피잔들로 가득했다. 어느 새벽 서연은 복잡한 해외 투자 관련 법률 문서 앞에서 머리를 싸매고 있었다. 그때 지욱이 조용히 그녀의 옆으로 다가왔다. 이 부분은 스위스 금융법의 특정 조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는 막혔던 부분을 놀라울 정도로 명쾌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한 서연은 문득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단순히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당신은 이 일에 모든 것을 걸고 있어요. 지욱은 잠시 대답이 없었다. 그는 서류 더미가 아니라 지쳐 보이는 서연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 처음으로 복잡하고 깊은 감정이 어렸다. 처음에는 임무였습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아져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의 싸움이기도 하고 나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대답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의 동기가 이제 개인적인 것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말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재의 희미한 조명 아래 서로의 눈동자 속에서 흔들리는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지욱이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뺨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려 손을 뻗은 순간 매빅! 지욱의 노트북에서 날카로운 알림음이 울렸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도착했다는 신호였다. 둘 사이에 미묘했던 기류는 순식간에 깨지고 다시 냉혹한 현실로 돌아왔다. 지욱의 팀이 보내온 것은 박수진이 차명으로 스위스의 별장을 구입한 완벽한 거래 기록이었다. 비자금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어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별장 구매 대금으로 지불된 전체 과정이 담긴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들은 주주총회를 위한 마지막 전략을 점검했다. 공격은 두 단계로 이루어질 것이었다. 첫째, 서연이 먼저 단상에 올라 사업적인 관점에서 제주 프로젝트의 허구성과 위험성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자신이 준비한 대안사업 계획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중립적인 주주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다. 둘째, 박수진이 서연의 주장을 반박하며 자신의 프로젝트를 방어하려 할 때 지욱이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해 그녀의 모든 비리 증거를 폭로하며 마지막 일격을 가한다. 지욱은 신뢰할 수 있는 윤 이사에게 미리 연락해 자신들의 계획을 일부 공유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언론사 기자들이 주주총회에 최대한 많이 참석하도록 손을 써두었다. 박수진의 몰락을 온 세상에 생중계하기 위해서였다. 주주총회 전날 밤 모든 준비가 끝났다. 펜트하우스 거실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감돌았다. 서연과 지욱은 나란히 서서 통유리창 너머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차가운 계약으로 묶인 낯선 이방인이 아니었다.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든 것을 건 두 명의 병사였다. 내일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를 치러야 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죠.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지욱은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의 손은 크고 따뜻했다. 불안과 긴장으로 떨리던 그녀의 손에 그의 온기가 전해지며 놀랍도록 굳건한 평온함을 안겨주었다. 우리가 끝낼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밝아오는 여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바로 문 앞에 와 있었다. 아우라그룹 본사 대강당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주주들과 이사진 그리고 강지욱이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북적이는 언론사 기자들까지 모두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단상 중앙 박수진 회장과 한태민 상무는 승리를 예감한 듯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들에게 이것은 마지막 장애물을 제거하는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 박 회장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 앞에 섰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우라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제주 에메랄드 시티 프로젝트는 침체된 우리 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울 유일한 희망이자 위대한 비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연극 배우처럼 호소력이 짙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모든 의견을 회사의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생각으로 규정하며 교묘한 언변으로 중립적인 주주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그녀가 의결을 위해 의사봉을 들려고 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장님 발언권 요청합니다. 맑고 단단한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서연이 자리에서 일어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의 불안함 대신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강인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창업주 한광호 회장님의 딸이자 아우라그룹의 주주로서 정식으로 발언을 요청합니다. 박 회장은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었지만 수많은 눈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녀의 요청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좋습니다. 한서연 주주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죠. 서연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당당한 발걸음에 장내가 술렁였다. 그녀는 박 회장을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대신 자신이 밤새 준비한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웠다. 회장님의 비전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그 비전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는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그녀는 비현실적인 수익률 전망 사업, 부지 선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보고서에서 누락된 막대한 규모의 잠재적 리스크들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그녀의 분석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논리의 칼날이 되어 박 회장의 화려한 계획안을 갈갈이 찢어놓았다. 그리고 그녀는 외쳤다. 아우라 그룹의 진짜 미래는 이런 허황된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있지 않습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에우라 넥스트. 그녀가 준비한 대안 프로젝트였다.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 AI 기반의 새로운 물류 시스템. 그것은 아우라 그룹의 본질적인 강점을 기반으로 한 훨씬 더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미래 비전이었다. 주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박 회장의 계획이 한낱 신기루처럼 보이기 시작한 반면 서연의 제안은 견고한 현실에 발을 딛고 있었다. 윤 이사를 비롯한 몇몇 주주들이 서연의 의견에 동조하며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박 회장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비열하고 추악한 카드였다. 한서연, 네가 감히 어디서 아버지를 팔아 네가 이 프로젝트를 이토록 반대하는 진짜 이유를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녀는 스크린에 조작된 서류 한 장을 띄웠다. 그 서류에는 서연의 서명이 위조된 채 그녀가 제주 프로젝트와 관련된 유령 회사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것처럼 꾸며져 있었다. 여기 증거가 있다. 한서연. 네가 이 프로젝트에서 뇌물을 챙기려다 실패하니까 이제 와서 전부 망치려는 것 아니냐. 이 배은망덕한 것. 박 회장은 서연을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파렴치한 딸로 몰아붙였다. 장내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주주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했다. 서연은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저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 바로 그때였다. 강당의 육중한 문이 활짝 열렸다. 모든 사람의 고개가 그쪽으로 돌아갔다. 그곳에는 평소의 수수한 직원 복장이 아닌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강지욱이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날카로운 인상의 변호사들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그는 장내의 소란을 꿰뚫고 무대 중앙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왔다. 박 회장이 경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강지욱, 네가 감히 여길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끌어내. 하지만 지욱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그의 첫마디는 강당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 저는 베리타스 홀딩스 대표 강지욱입니다. 베리타스 홀딩스. 그 이름이 나오자 강당은 폭탄을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재계의 거물이자 IT와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거대 기술기업. 박수진과 한태민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지욱은 말을 이었다. 베리타스 홀딩스는 그간 익명으로 아우라 그룹의 주식을 꾸준히 매입해왔으며
현재 이 자리에 계신 주주 여러분께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바입니다. 그는 서연에게 씌워진 누명을 비웃듯 일축했다. 그리고 저 스크린에 떠있는 서류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위조품입니다. 그의 변호사팀이 즉석에서 위조의 증거를 법의학적으로 제시하자 박 회장의 마지막 발악은 힘을 잃었다. 그리고 마침내 지욱은 최후의 일격을 날렸다. 박수진 회장, 이제 당신의 진짜 비전을 온 세상에 보여줄 시간입니다. 그의 신호에 따라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첫 번째 박 회장의 비자금 흐름도 아우라 그룹의 돈이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그녀의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가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두 번째 스위스 별장의 등기 서류와 거래 내역, 그리고 마지막 강당 전체에 차갑고 잔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바로 박수진 자신의 목소리였다. 그 계집애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고 주가 조작 혐의까지 추가해서 아예 감옥으로 보내버리면 그만이야. 그럼 이 아우라는 완벽하게 우리 것이 되는 거지. 완벽한 침묵, 그 뒤에 이어진 거대한 함성. 모든 것이 끝났다. 박수진 회장은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한태민은 도망치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에게 길이 막혔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져 나오며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담고 있었다. 그 순간 지욱의 신호를 받은 검찰 수사관들이 강당으로 들어와 박수진과 그녀의 공범들에게 수갑을 채웠다. 모든 소란의 한가운데서 지욱은 승리의 기쁨과 충격에 아직 멍하니 서 있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섰다. 그리고 주주들과 수많은 카메라를 향해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았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다. 아우라 그룹의 낡은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두 사람의 새로운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시작되고 있었다. 주주총회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 몇 주가 흘렀다. 박수진과 한태민 그리고 그들의 공범들은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그들의 몰락은 대한민국 재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금세기 최고의 스캔들이었다.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폭락했지만 곧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긴급 이사회에 의해 만장일치로 회장 직무대행에 추대된 한서연이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유능한 리더십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밤낮으로 일했다. 박수진이 남긴 부패의 잔재들을 청소하고 무너진 조직을 재정비했으며 주주총회에서 약속했던 에우라 넥스트 비전을 구체적인 현실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후광에 기댄 상속녀가 아니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모두의 인정을 받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전쟁 상황실은 사라졌다. 거실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 고요함은 이전의 어색한 침묵과는 달랐다. 그것은 서로에게 익숙해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편안한 안정감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 두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종류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계약 결혼의 목적은 완벽하게 달성되었다. 더 이상 그들이 부부 관계를 유지해야 할 명분이 사라진 것이다. 책상 서랍 안에 잠들어 있는 혼인 계약서가 보이지 않는 벽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 모두 그 문제를 꺼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위태로운 평화를 깨뜨릴까 두려워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그들의 일상은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서연은 아침 일찍 베리타스 홀딩스로 출근하는 지욱을 위해 도시락을 쌌고, 지욱은 밤늦게까지 일하는 서연을 위해 말없이 따뜻한 차를 내밀었다. 그들은 식탁에 마주 앉아 각자의 회사 일에 대해 의논했다. 이름뿐인 부부였지만 사실은 세상 누구보다 완벽한 파트너였다. 어느 조용한 저녁 서연은 마침내 결심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서랍에서 혼인계약서를 꺼내들고 거실에 앉아있는 지욱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에 들린 계약서를 본 지욱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 계약... 서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이제는 의미가 없게 됐네요.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고마워요, 강지욱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전 모든 걸 잃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주고 저와 우리 회사를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계약서를 그에게 내밀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을 이 계약에서 해방시켜줘야죠. 계약서대로 우리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이자 그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마지막 시험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지욱은 그녀가 내민 계약서를 받아들었다. 그는 서명란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계약서를 천천히 반으로 찢었다. 서연의 눈이 놀람으로 커졌다. 그가 다시 계약서를 반으로 찢고 또 찢어 작은 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 한서연 씨. 그가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임무로 시작했습니다. 아버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죠. 하지만 당신을 알아가면서 당신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당신의 고든 마음을 보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섰다. 냉철한 전략가나 거대 기업의 CEO가 아닌 한 남자로서 당신과 함께 밤을 새워 전략을 짜고 당신의 작은 성공에 함께 기뻐하고 당신이 지쳐 보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우라 그룹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임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을 지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시선이 그녀에게 닿았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계약 남편이 아니라 진짜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그의 고백에 서연이 애써 누르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고요한 강인함이 어느새 그녀의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닻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의 진짜 아내였던 것 같아요. 서연의 대답에 지욱은 마침내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절망 속에서 시작된 1초의 계약이 마침내 진정한 사랑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몇 달 후, 한서연은 아우라 그룹의 정식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녀의 리더십 아래 아우라 그룹은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 강지욱의 베리타스 홀딩스 역시 업계를 선도하며 승승장구했다. 언론은 그들을 세계의 파워 커플이라 불렀다. 어느 가을밤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전투를 앞둔 병사가 아닌 평온한 미소를 지은 진짜 부부로서 생각해보면 우리 아직 결혼식도 못했네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내일 당장 세상에서 가장 멋진 결혼식을 준비할까요? 지욱이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아니요. 서연이 그의 품에 더 깊이 안기며 말했다. 결혼식은 필요 없어요. 우리에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절망과 희망 위기와 기회 싸움과 평화. 그 모든 것을 함께 겪어낸 그들의 눈빛 속에는 세상 무엇보다 강한 신뢰와 사랑이 담겨 있었다. 절박함이 낳은 1초의 결혼은 이제 영원한 사랑의 서약이 되었다. 지욱이 부드럽게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도시의 불빛들이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다.